또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 이 책 읽으면 뭐 해줄게 거든요. 보상 체계인 거잖아요.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가장 좋으려면 안녕하세요. 최나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 어휘 관련해서 이제 혹시 아드님 키우실 때 좀 뭐 아드님이 좀 이걸 뭐 어휘에서 좀 어려워하거나 뭐 또는 어휘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뭐 어떤 도움을 주셨다거나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아이가 많이 어렸어요. 한 만 4세? 3세? 근데 이제 막 아이가 짜증 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야 누구야 너의 유전자에는 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살. 네 아빠인 본인도 네. 그 윗세대도 네. 그런 성민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해한다란 말을 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래도 유전자가 뭔지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말뚱말뚱 눈을 뜨면서 물 따르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주전자라는 네. 말은 들어봤는데 유전자는 처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 같이 재밌게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유전자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 4살한테? 너 봐봐. 너보다 위에 아빠가 있어서 너를 낳았지. 네. 근데 아빠는 또 위에 아빠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우리 뭐 어떤 게 비슷해?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아이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안에 그 정보가 다 담겨 있어. 심지어 네가 화를 잘 내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이게 어휘가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학습을 위해서 애를 그냥 숙제한다고 뭐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어릴 때일수록 더더욱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많이 어휘를 쓰게 하는 게 그 어휘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학년별로 책에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선정하신 기준, 좀 책을 고르실 때 부모님들이 어떤 점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의 원칙은 빼놓을 수 없는 골고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책을 얼마나 경험했을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도록 안배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책 동아리에서만큼은 일단 여가족 독서가 탄력을 얻을 수 있게끔, 그리고 학년으로 볼 때 저학년일수록 최우선시한 게 재미였어요. 그 다음에 좀 독단적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각 가정마다 추천하시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마다 한 번씩은 꼭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내가 다음 학기에 친구들하고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책을 하는 차례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 아, 이거 내가 고른 책인데 친구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재밌으면 신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한 4학년 때쯤부터 정확히 말하면 픽션과 논픽션이죠. 그 비율을 이제 맞췄어요. 저학년 때는 이야기책 위주로 정말 재미 위주로 했고요. 고학년 때는 또 그렇게만 하기에는 부모님들이 다 같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는 이제 이야기책, 한 주는 뭔가 뭐 문화, 인물, 역사, 뭐 정치, 경제 이런 거랑 관련된 그런 책들을 골라서 스타일이 다르게. 결국은 책 고르는 거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학습 만화와 또 반대로 좀 어려운 인문 고전, 이 두 가지 독서를 해야 하나, 시켜도 되나, 아니면 안 해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셔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뭐 어디 가서 부모님들 만날 때도 꼭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학습 만화, 또 그거를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일단 본다는 것,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표현처럼 골고루라는 점에 있어서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이해를 빨리빨리 도와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를 하게 돼서 거기에 혹시 고착이 되는 거라면 그 이상의 글 읽기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만화책을 볼 때 관심 있었던 주제를 다른 책으로, 흔히 말하는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런 책으로 또 보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고전 이런 좀 어려운 네. 책들은 어떠세요? 고전이요. 네. 실제로 사교육에서 보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그런 어려운 텍스트에 노출이 되어야 똑똑해지고 어휘력이 늘어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떤 일단 쉬운 답을 드리면 저는 그런 책을 책동아리에 한 권도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소화돼서 이것이 네. 배출까지 돼야 네. 되듯이 책도 똑같거든요. 독서 위장 같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책이 있어요. 그럼 그건 물론 아이마다 다르고 네. 연령마다 다르겠지만 욕심에 입을 열어라 넣어주마 했다가는 네. 정말 크나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성과 그 균형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어떤 책을 읽어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능적으로 싫은 건 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또 활동에 대한 독후 활동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 사실 뭐 독후 활동 때문에 이제 책이 싫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어릴 때 맨날 줄거리 쓰고 뭐 이렇게 요약하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아이가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소개해 주셨는데 좀 이런 활동들이 뭐 좀 저학년 때 또는 고학년 때 도움이 된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학년 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연습 이런 거를 좀 많이 했고요. 또는 이제 단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좀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네. 부분 그런 거를 했다면 이제 3, 4학년 때는 우리가 중학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요새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의 재미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가 확 갈라지는 아, 전환점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독자로 좀 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네. 이제 좀 필요해요. 다만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에 맞춘 질문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가가 만들어둔 구멍이라고 하죠. 공란. 이거를 독자가 채워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책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된 걸까?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연습을 이제 그때부터 했고요. 네. 또 제 경우라서 책에 그게 담기겠지만 한 4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이 문해 활동 중에서도 쓰기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원고지 쓰기를 들어갔어요. 원고지. 네, 다만 200자 원고지 이렇게 정말 한 장짜리.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원고지 사용법이라는 네. 책을 다 같이 한번 본 네. 다음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이런 규칙이 있대. 네. 한번 우리 종이 이런 종이에다 한번 써보자. 네. 그런 다음에 간단히라도 제가 첨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철자를 틀렸거나 잘못된 단어를 썼거나 하는 부분을 고쳐주기보다는 네.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네. 또는 어떤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 글이 완결이 안 돼 보일 때 그런 식으로 아이의 생각을 도와주는 식으로 파란색 또는 초록색 네, 마커로 써줬어요.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글쓰기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거는 결국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나쁘면 이제 글쓰기를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글쓰기 피드백을 만약에 부모님이 해주신다면 좀 이런 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받아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나가면 안 돼서 그게 제가 빨간 펜을 안 쓰고 초록이나 파랑을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는 식의 표시 네.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A고 너는 B니까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이거는 그냥 고스란히 인정해 주시는 게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칭찬을 할 때 아이들 눈에 뭔가 생기가 돌면서 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상상력이 좋대. 나보고 굉장히 적재적시에 맞는 말을 했대.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저희 아이만 보면 몰랐을 텐데 같이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칭찬이 정말 중요해요. 단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아이들 철자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초등 중학년 때까지도 계속 나오고요. 조금 약한 아이들은 고학년 때도 나와요. 그런 부분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막 신경 쓰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매달리면 아이들이 그거에만 신경 쓰는 글쓰기를 해요. 쓰다가 말고 여기 띄어 쓰는 거 맞아요? 이거 철자 맞아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거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 내 글을 풀어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문장 쓰기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문단 쓰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문단. 네.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네.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를 잘못했는지 저희 대학원생들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단 쓰기를 잘하면 정말 글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 한 페이지 200자로도 충분해요. 그 안에 문단 하나만 구성하는. 저는 아이들한테 글쓰기 시킬 때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문단짜리 글을 그러니까 쓰게 한 해요. 문단의 자체가 기승전결이 있는 완성도 있는 글이어야 된다는 뜻이신가요? 네, 한 문단이기 때문에 기승전결까지는 좀 아, 어려워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이 문단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담은 네, 네, 덩어리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 담아낼 것인가가 아. 분명해야 되고 중심 문장과 네. 뒷받침 문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네. 표현하면 그것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만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독서 얘기였으니까 뭐 여러 가지 독서에 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독서 습관이라는 키워드가 결국 이 뭐 문해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 주신 거 외에 좀 아이의 독서 습관을 잡아줄 때 유의할 점 또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또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 이 책 읽으면 뭐 해줄게 거든요. 보상 체계인 거잖아요.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가장 좋으려면 내가 주게 되는 보상이 그 행동, 그러니까 내가 강화하고자 하는 행동과 같은 방향, 같은 것이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동문학 그 교재에 보면 책을 잘 읽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그걸로 보상을 하고 싶으면 잘했을 때 책을 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책 이번에 이렇게 잘 읽었으니까 엄마가 정말 재밌는 책 줄게. 근데 현실은 너 이거 읽으면 게임 한 시간 하게 해줄게.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내지는 뭐 사줄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누적이 중요해요.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서 역시 내가 조금 느꼈던 대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참고 해야 하는 싫은 행동이라는 것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자발적 독자, 주도적 독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럼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뭐 맥락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그 동아리 할 때 1시간 뒤에 놀이 시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이 책 읽고 나서 게임을 하게 해주는 것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인지를 좀 더 그러니까 조건부냐 아니냐가 큰 것 같아요. 그 조건부로 주는 것의 위험성, 함정이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앞에 오는 행동, 너가 이거를 한다면 이 행동은 그 뛰어넘어야만 하는 괴로운 일이 돼버려요. 뭐뭐 한다면이 들어가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했던 책 읽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 자유롭게 놀아, 엄마는 안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냥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였는데 왜 안 놀고 그냥 헤어져?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이거 놀 수 있는 게 아닌 거네요. 아닌 거죠. 네. 근데 그 미묘함이 정말 커요. 왜냐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른의 메시지는 아이들한테 참 귀해요. 우리는 그걸 못 느껴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열쇠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뭔가 잘했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거든요. 이런 방송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아이를 키우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가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은 첫 반응 아빠로서 뭐 너무 잘했다. 뭐 너무 자랑스럽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잘했다, 자랑스럽다 다 좋아요. 나쁘지 그래요? 않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의 뭐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근데 이제 아직 아빠가 아니셔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되면은요, 일단 그런 이성을 누르기 전에 이 본능이 먼저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100점 받아서 너무 기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네. 기뻐라는 네. 말로 나오지 않아요. 아. 그냥 기쁨으로 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아이고 잘했네. 네.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역시 네. 뭐 심지어는 뭐 똑똑해 천재야까지 네. 나오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주는 메시지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나는 이렇게 해야 인정받아, 네. 예쁨 받아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랑 너무 분리가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 네.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는 결국 내 분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너무 속상한 거죠. 내가 무슨 나라를 잃은 듯이. 근데 그 메시지가 계속 가면은요, 아이한테는 이게 계속 부담이고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늘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이에요. 저도 사실은 아이한테 자꾸 기대가 되니까 기대보다는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언제든 결국은 잘 해낼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가운데 나 이거 잘했어요. 라고 애가 오면 첫 마디는 아 그래? 축하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 고유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노력을 하더니 너 해냈구나. 잘했네. 축하해.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책 하나 읽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축하해. 이거 정말 인생에서 안 읽으면 손해인데 이걸 지금 읽었어. 축하해. 근데 그게 쌓이면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돼요. 반대의 상황도 있잖아요. 저도 아이가 또 실수했어 이러면서 막 갖고 와요. 그럴 때 솔직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네. 아니 왜 그걸 틀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니까 노력을 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그걸 자꾸 억눌러야 돼요. 아이한테 숨기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럴 때 그냥 쿨하게 네. 시크하게 아 그래 노력했는데 속상하겠네 그 정도. 남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남일까지는 아, 아니에요. 좀, 네, 공감은 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의 일인 것처럼. 거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노력했던 거 맞지? 네. 하나랑 너 이걸로 속상해야 돼. 아. 두 가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네. 엄마인 나는 괜찮아. 근데 너 앞으로 책임지고 네 일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효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아직 실험 중이지만 말하자면 일종의 네. 조금 앞서 있는 선배이자 네. 또는 이제 아동학을 하는 네. 연구자로서 부모님들께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방법. 아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이 책을 내고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워서였어요. 이 활동이. 네, 그래서 어려움을 예상하시지 말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친구들 모으기가 힘들면 혼자라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아, 옆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1대1로 지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부분은 아이들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내 아이 혼자면은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막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기에 빠져서 부모로서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또래 아이들을 같이 보게 되면은 아, 이 나이 아이들이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이 놀게 하고 딱 맞는 책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먹으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이제 이 독서라는 거 정말 많이들 관심 가지시지만 또 그만큼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고 또 그 환경을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적은 비용과 더 힘들이지 않고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최나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최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